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월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꽃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아침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영하권의 추위와 함께 찬바람까지 불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 분포도로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는데요. 영상 8도에서 11도 분포로 온화하겠습니다. 대기 흐름도 좋아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직원의 코로나19 전수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30대 여성 직원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직원 중 모두 27명의 환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대전과 충남에서는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40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5동 4층의 해운 물류국에서 근무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원 795명의 코로나19 전수조사가 완료된 가운데 직원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768명은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음성 진단이 나온 직원 가운데 확진 환자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정상 출근하도록 했습니다. 또 건물을 완전히 비우고 방역 소독을 하는 등 방역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신천지 교인 가운데 의심 증상이 보여 14일간의 격리 기간이 지난 59명을 상대로 코로나19 재검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의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가운데 의심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400여 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 8명이 발생한 서산 대산공단의 한화토탈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737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추가 환자는 없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고 충남은 완치 환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지역별 코로나19 환자 수는 대전 22명, 세종 40명, 충남 11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조달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조달 콜센터 상담사들의 재택근무를 실시합니다. 70여 명의 상담사가 있는 정부 조달 콜센터는 연간 140만 건의 상담을 처리하는 곳으로 우선 상담사의 10%가 재택근무부터 시작해 이달 중 절반까지 재택근무를 확대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콜센터의 재택근무 지원에 네트워크 구축비 2천만 원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역 중소기업에 5,800억 원 규모의 특별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영애로나 조업 정지 등 어려움을 겪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는 20억 원이고 금융기관 대출 취급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버스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외출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자체를 꺼리면서 승객이 급감해 버스 업체에서는 줄도산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포 신도시를 거쳐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 승객은 6명이 전부입니다. 한 톤 거의 다 차는데 지금 요거 생기고 나서 오늘은 많이 탄 거예요. 평상시 2-3명이나 보면 돼요. 그리고 막차 때는 1-2명. 승객은 줄고 재정 상황은 나빠지는 악순환에 최근 충남을 경유하는 26개 노선은 시외버스 운행 횟수를 126차례 줄였습니다. 특히 공항을 오가는 도내 시외버스는 전체 57대 가운데 6대, 10% 남짓만 운행합니다.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이 전 승객이 누가 탔는지를 좀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좀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좀 꺼리낌이 있겠죠. 업계는 이달 들어 시외버스 승객이 70% 이상 줄었고 이런 추세라면 이달 운송 수익금은 1년 전보다 151억 원, 85%가량 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버스 업계로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도산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월 200억 정도의 손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당장 급여하고 유류값 자체도 그 충당을 못하고 있고. 시내 농어촌 버스도 사정은 마찬가지. 수익은 반토막 났고 특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천안과 아산은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120대가 아예 멈춰섰습니다. 운송 수익 감소는 기사 월급과 직결됩니다. 전염병을 겁을 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겁을 해서 없기 때문에 차량도 이제 운행도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근로도 또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입하고 직접적으로 또 관계가 되고. 충남도는 현재 적자 노선에 보전하던 재정 지원을 선지급 형태로 조기 집행한 것 외에는 별다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 분야 피해 규모 파악조차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고속 시외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30일 남은 21대 총선에서 대전, 세종, 충남의 선택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중원 격정장인 대전은 신도심의 여당과 원도심 야당의 동서양분이 이번에도 재현될지가 관심입니다. 현역인 이해찬 의원의 불출마에 분구로 두석이 된 세종은 균형 발전 상징성 탓에 토박이 민심과 신도심 민심이 어떻게 어우러질지가 관심입니다. 충남은 북부의 여당 강세와 남부의 야당 강세 속에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청와대 출신 후보들의 선전 여부, 야당 컷오프 후보의 무소속 출마 등이 변수로 꼽힙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재외선거인 명부 확정과 오는 24일부터 닷새간 본선거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며 특히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거소투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후보 등록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공직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간 진행되며 재외투표는 다음 달 1일부터 6일, 사전투표는 10일과 11일 이틀간, 15일 당일 선거 뒤 당선자 윤곽은 밤 10시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 충청권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모두 승리하며 본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충남 아산 갑의 이명수, 충남 홍성의 홍문표 의원 등 현역 의원을 공천하고 천안 병에는 이창수 대변인, 당진에는 김동완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11번에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태호 엄마 이소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를 공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프로 스포츠까지 마비됐습니다. 프로야구 개막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스프링 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한화 이글스는 자체 훈련으로 시즌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구장 안팎에선 대대적인 방역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37일 동안 진행한 스프링 캠프. 한화 이글스는 약점을 메울 선수들이 가세했고 부상 선수 없이 성공적인 전지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범 경기는 코로나19로 취소됐고 정규리그 개막도 기약이 없습니다. 선수단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자체 훈련을 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선수단의 컨디션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컨디션 조절 위주로 많이 하고 다음 파트 때부터 실전 위주의 그 경기 감각을 좀 유지하려고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야구장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구장 구석구석을 수시로 소독하고 외부 출입도 철저히 통제한 채 오가는 사람들의 발열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훈련 외에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일부 선수들은 합숙까지 하며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운동 끝나면 바로 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밖의 생활보다는 행동 하나 때문에 팀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지난해 부상과 부진 탓에 올 시즌을 절치부심했던 선수들도 차분하게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생겼고 또 날씨도 더 따뜻해질 때 또 더 개막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저한테는 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정규리그 개막을 다음 달로 미루고 매주 실행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개막 2주 전에는
경기 일정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야구장의 봄은 조금 늦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팬들에게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기 위해 묵묵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시범 경기 취소와 정규 리그 개막 연기로 중단했던 시즌권 판매를 오늘부터 재개합니다. 한화이글스의 올 시즌 입장권 가격은 휴일 기준 중앙 탁자석이 33,000원, 1층 내야 지정석이 14,000원, 외야석 8,000원 등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 등 조기 재정 집행에 나섭니다.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 69 일자리 사업 추진에 지방재정 592억 원을 조기 투입해 경기 침체 피해 완화에 나섭니다. 또 구인 구직의 날 행사를 수시로 열어 특성화고 등 청년층과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일자리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에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계의 경우 직격탄을 맞았지만 그래도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도 시작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정부 특례보증자금 대출 심사를 받기 위해 빼곡히 자리를 메운 소상공인들. 매일 평균 330여 곳 업주들이 찾다 보니 대기표를 받고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건 기본입니다. 현재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된 관련 상담만 5천여 건. 피해 호소 금액이 1,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외식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충청북도와 재단 측 설명입니다. 동네 음식점을 창업한 지 갓 1년. 이제 좀 자리를 잡나 했더니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휘청거리는 30대 점주도 이곳을 찾았습니다. 매출이 70% 이상 확 줄었습니다.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매출 일정을 빼고 월세 빼고 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었죠 지금. 임금을 밀릴 수도 없죠. 가급적 외출과 만남을 삼가는 분위기 속에 외식업계는 너나 할 것 없이 타격이 큰 상황. 그래도 주저앉아 있을 순 없다며 힘을 내봅니다. 예전 같으면 손님 만느라 한창 바빴을 점심시간. 낙담하기보단 방역통을 메고 이웃 식당들까지 챙겨 방역을 해줍니다. 외식업 회원들 수십 명이 모여 청주 시내 8천여 곳 음식점 방역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위생 철저를 기회가 있고 또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주위 분들하고 같이 참석을 하셔서 오셔서 맛있는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모가 큰 외식업체 식당들도 어렵긴 마찬가지. 매출이 줄면서 탄력근무제에 들어가 매장을 지키는 직원이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위생에 더 신경 쓰자며 아침마다 직원들 발열 체크를 하고 손님이 이용한 방은 소독이 끝나야만 다른 손님을 받습니다. 회식이나 가족 대소사 모임에 주력하는 식당이었지만 최근엔 할인까지 동원해 전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도시락땡이라든지 가정식 간편식 애톰이라든지 이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들 힘든 시기. 그래도 함께 이겨내보자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간 강사 등 프리랜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내 프리랜서 강사는 12,000여 명으로 충남도는 상반기 중단된 강의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주말 추가 운영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해결 뒤 강의실 등 공간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강사 출장제 시행 계획도 포함했습니다. 지난 2일 기준 도내에서 취소된 100명 이상 규모의 문화체육 관광 행사는 51건이며 이로 인해 16개 분야 2,5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중단됐습니다. 충남도가 음압 구급차와 임산부 전용 구급차 등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위한 장비를 도입합니다. 특히 음압 구급차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하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밀폐형 환자실과 음압 시스템이 적용돼 이르면 6월부터 예산소방서와 부여소방서에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산부 전용 대형 구급차는 응급 분만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고 보령과 아산, 서산 소방서에 8월까지 우선 배치해 지역과 관계없이 예약이나 긴급 출동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청주공항 이용객이 눈에 띌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국제선은 전 노선이 끊겼고 제주 노선마저 운항을 중단한 항공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취항을 앞둔 신생항공사 에어로케이는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비상이라지만 청주공항이 우려스러운 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제주 노선 이용객마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경보 단계 경계가 발령된 1월 말부터 심각 격상 직전까지의 이용객 감소폭은 지난해 대비 34% 정도. 심각 발령 뒤에는 말 그대로 상황이 훨씬 심각해져 불과 15일 사이에만 4만 9,200여 명이 증발, 56.8%가 빠졌습니다. 한 달 보름 만에 약 11만 명의 제주 노선 승객이 사라졌습니다. 항공사들은 앞다투어 간편 운항에 나섰고 제주항공은 견디다 못해 11일 동안 제주 노선 항공기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승객이 감소하면서 항공편도 줄고 이 때문에 승객은 더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제주 노선으로 첫 취항 예정인 에어로케이에겐 최악의 조건. 항공 운항 증명 발급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 달 안에 항공기를 띄울 계획인데 코로나19가 그 전에 끝날지도 알 수 없고 여행 기피 심리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이룰 여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235기 도입에 앞서 신입 직원도 뽑아야 하고 무엇보다 국제선 취항을 위해선 일정 횟수의 국내선 운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발을 띄우기 위해서라도 1000회 이상 비행을 기본 조건으로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청주 제주 노선은 지금 상황에 상관없이 띄울 계획이 있습니다. 울미약 겨자 먹기로 취항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에어로케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심사 차질은 없다며 빠르면 한 달 안에 발급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발행한 지역 상품권이 발행 2주 만에 판매액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산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우선 100억 원어치를 발행을 시작한 아산사랑 상품권이 지난 12일 기준 33억 원 넘게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300여 개뿐이던 가맹점도 주유소와 식당 등의 참여로 2주 만에 10배인 3천여 개로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와 태안군이 서퍼들에게 인기 있는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올여름 서핑 축제를 개최합니다. 말리포 서핑 페스티벌에서는 국제 서핑 대회와 스케이트보드 대회, 또 음악 축제와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등이 진행되며 태안군은 이달 중 개 폐막식 등 행사 운영을 맡을 대행사를 선정합니다. 서핑의 메카인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 이름을 따 말리포니아로 불리는 말리포 해수욕장에는 2017년 12,000명, 2018년 23,000명 등 매년 서핑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안전등급에서 긴급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난 대덕대교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재포장 공사를 벌입니다. 공사 구간은 대전 서구 만년동에서 유성구 도룡동을 잇는 대덕대교 중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구간으로 165억 원이 투입됩니다. 공사 시간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양방향 1차로 재포장 공사를 진행한 뒤 매주 금요일 밤 9시부터 토요일 자정까지 3차례 나누어 진행되며 시민들의 우회도로 이용이 당부됩니다. 대전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8살 이상의 청년을 위한 취업 희망카드 참여자 2,500명을 모집합니다. 취업 희망카드는 18살에서 34살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과 창업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학원 수강료와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접수는 4월과 6월, 8월로 해당 월 1일에서 10일까지 대전 청년 취업 희망카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시가 2020 무형문화재 보전 전승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무형유산 도시 대전 등 10여 개 사업에 51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는 무형문화재 아카이브 구축 기반 조성과 명예보유자 제도 도입, 특별 공연과 학술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또 대덕구 송촌동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새 단장하고 전수교육관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전수기관의 역량도 대폭 강화합니다. 오늘 출근길은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영하권의 추위와 함께 찬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 분포로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는데요. 영상 8도에서 11도 분포로 온화하겠습니다. 대기 흐름도 좋아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천안 영하 4도, 세종 영하 3도, 금산 영하 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는데요. 천안 10도, 세종과 대전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 중부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화요일부터는 꽃샘추위가 풀리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목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